박영자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며느리 윤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39세의 서연은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두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은 불편함을 영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고마워, 서연아. 영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다. 아들 도연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침체, 그리고 연이은 적자. 영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할머니, 그때 10살 손자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존재. 민재는 영자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 속에는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영자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였다. 어머니가 또 아이 버릇 망치고 계시네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민재는 움찔하며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서연아, 아이가 할머니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다. 45세의 도연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탓에 영자를 극진히 모셨다. 하지만 요즘은 사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적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서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맡겼다. 오늘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들아, 많이 힘드니?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가게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은행 대출, 임금 체불, 그리고 연이은 적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민재만이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밥만 먹었다. 민재야, 숙제 다 했니? 네, 할머니. 그럼 할머니 방에 와서 책 읽어줄까? 좋아요. 민재가 신이 나서 대답하자 서연이 찬물을 끼얹었다. 민재야, 엄마가 영어 단어 외우라고 했잖아. 할머니랑 놀 시간 없어. 하지만 엄마. 안 돼.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재는 풀이 죽었다. 영자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 민재야. 공부가 더 중요하지. 할머니는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전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일까요? 아니, 위험하긴 하지만 보험금 생각하면 해볼 만하죠. 영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보험금? 사고? 설마. 하지만 들리는 것은 그뿐이었다. 서연이 통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리자 영자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연스러운 사고, 보험금.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영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며느리가 자신을. 그럴 리 없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서연이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영자는 베개를 꽉 끌어안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점점 작아져만 갔다. 며느리에게는 짐이고 아들에게는 부담이고 오직 손자에게만 필요한 존재. 그때 문득 민재의 그림이 떠올랐다.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영자는 그 그림 속 따뜻함을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서늘한 그림자 속에서 혼자 사라져 가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구름이 달을 가렸다. 방 안은 더욱 어두워졌고 영자의 불안은 깊어져만 갔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긴 밤을 지새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서연의 웃음소리가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다. 영자는 그날 밤 이후로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에서 들린 자연스러운 사고와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서연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다. 영자는 정기 검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의심스럽게 들렸다. 응, 가야지.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 타고 다니시기 불편하실 텐데. 서연의 친절한 제안에 영자는 순간 경계심을 느꼈다. 평소에는 병원 가는 것도 혼자 알아서 하라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야, 괜찮다. 버스가 편해. 정말요? 그럼 제가 약국에서 건강보조제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것도 괜찮다. 영자는 짧게 대답하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자는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자신 앞으로 온 보험회사 우편물을 발견했다. 집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니 생명보험 약관 변경 통지서였다. 보험 금액은 5억 원. 영자는 깜짝 놀랐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입한 보험은 1억 원이었는데 언제 5억으로 늘어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연이 혹시 모르니까라며 절차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영자는 별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설마 이것 때문에. 할머니, 뭐 보세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영자 옆으로 다가왔다. 아니야, 그냥 편지. 영자는 재빨리 서류를 치워두었다. 아이에게까지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민재의 말에 영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무슨 전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영자는 무릎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엄마가 아빠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보다. 할머니는 걱정 안 해요? 할머니가 뭘 걱정하니? 민재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그게 최고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5억 원의 생명보험, 서연의 수상한 전화들,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날 저녁 도연이 늦게 들어왔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어두웠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다급히 물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야.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다. 빚이 10억에 육박한다는 것을 영자도 알고 있었다. 수산물 유통업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긴 한데 쉽지 않아. 도연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영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서연이 갑자기 영자를 불렀다. 응? 혹시 어머니께서 숨겨두신 돈 같은 거 없으세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따로 모아두신 거라도. 영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실제로 남편이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건 없다. 있으면 진작에 도연이를 도와줬겠지. 영자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모아둔 10억 원이 정기예금에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러시겠죠. 서연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가던 중 서연의 목소리를 또 들었다. 네, 맞아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해 보여요. 사고만 자연스럽게 만들면 보험금이 들어오잖아요.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사고와 보험금, 그리고 자연스럽게라는 단어까지. 아니지, 너무 위험해요. 발각되면 큰일이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10억이라는 돈을 구할 방법이 달리 있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영자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회사가 망해요. 영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쯤에. 네, 냉동 창고가 좋겠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죠. 냉동 창고. 도연의 사업장에 있는 대형 냉동 창고가 떠올랐다. 영자는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거대한 공간. 만약 거기에 갇힌다면.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통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리자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 속에서 온몸이 떨렸다.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들 도연에게?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가족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다. 경찰서에? 역시 증거 없이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자신을 없애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 손자 민재만큼은 지켜야 했다.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영자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 혼자서라도. 의심의 불씨는 이제 확신의 불꽃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연의 전화를 엿들은 지 사흘이 지났다.
영자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으려 애썼다. 평소처럼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언제 서연이 행동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 오후 서연이 영자에게 다가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지만 영자에게는 그것조차 가식적으로 들렸다. 왜? 도연이가 창고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요. 특히 냉동 창고 쪽 재고 확인하는 건 어른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냉동 창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영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다. 그래,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아, 그리고 민재도 함께 가요. 요즘 할머니만 따라다니는데 창고 구경도 시켜주고 싶어서요. 민재가 함께 간다는 말에 영자는 조금 안심했다. 설마 손자가 보는 앞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할머니, 저도 가요. 민재가 신이 나서 뛰어왔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었다. 그래, 같이 가자. 오후 3시, 세 사람은 도연의 수산물 유통업체로 향했다. 주말이라 직원들은 없었고 건물은 조용했다. 서연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도연이는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을 거예요. 우리끼리 먼저 시작해요.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일반 창고와 냉동 창고로 나뉘어 있었는데 냉동 창고 쪽은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문 앞에는 위험 마이너스 영하 20도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안에 있는 참치와 연어 재고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장부와 맞춰봐야 하거든요. 서연이 장부를 내밀며 말했다. 영자는 장부를 받아들고 냉동 창고 앞에 섰다. 철문은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다. 민재야, 할머니 혼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함께 가자. 네, 할머니. 민재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자는 조금 용기를 냈다. 서연이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영자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민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는 밖에서 전화 좀 받을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민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냉동 창고 안은 상상보다 넓었다. 대형 냉동고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통로가 나 있었다. 온통 하얀 김이 서려 있어 시야가 또렷하지 않았다. 할머니, 여기 추워요. 민재가 몸을 떨며 영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 추우니까 빨리 확인하고 나가자. 영자는 장부를 펼치고 재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참치 50박스, 연어 30박스. 장부의 숫자와 실제 재고가 맞는지 하나하나 세어나갔다. 그때였다. 뒤에서 쾅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영자와 민재가 돌아보니 철문이 닫혀 있었다. 문이 왜? 영자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서연아. 영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이 잠겼어. 열어줘.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 왜 문이 안 열려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났다. 괜찮다, 민재야. 엄마가 금방 와서 열어줄 거야.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급속도로 식어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가둔 것이다. 서연아, 들리면 대답해. 영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영자는 민재를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영자 자신도 무서웠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왔다. 호흡할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고 손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30분이 지났다. 영자의 입술은 이미 파래져 있었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추워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재야, 잠들면 안 돼. 할머니와 계속 이야기하자. 영자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손자를 깨워두려 했다. 하지만 자신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손자와 함께? 그때 갑자기 철문이 열렸다.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까와는 다른 톤이었다. 영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출입구를 바라봤다. 서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재가 서 있었다. 뭐야? 영자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민재는 자신과 함께 냉동창고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 있을 수 있을까? 할머니, 미안해요. 문 앞에 선 민재가 말했다. 그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영자가 껴안고 있던 것은 민재가 아니었다. 민재의 코트를 입은 더미 인형이었다. 민재야, 너 엄마가 시키신 대로 했어요. 할머니가 안 보실 때 밖으로 나왔어요. 영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10살짜리 손자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손자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자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다시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영자가 마지막 힘을 내서 일어났다. 서연아, 제발. 늦었어요, 어머니.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철문이 다시 닫혔다. 이번에는 완전히 잠겼다. 영자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다. 특히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마저.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아마 이번에는 정말 끝일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영자는 눈을 감으며 남편을 떠올렸다.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말 민재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할머니. 민재가 울면서 영자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다. 진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는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의 민재와 지금의 민재가 완전히 달랐다. 민재야, 너.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민재가 영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제서야 영자는 이해했다. 아이도 어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다. 영자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손자를 꼭 껴안았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었다. 냉동 창고에 덫에서 벗어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영자는 냉동 창고에서 나온 후 3일을 알아누웠다. 몸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서연은 영자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죽을 뻔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아프시니까 걱정이에요. 서연의 가식적인 걱정에 영자는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응, 좀 나아졌다. 다행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푹 쉬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조금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 보일 뿐이었다. 할머니. 그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영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며칠 전부터 계속 어두웠다. 민재야, 왜 그러니?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민재야, 왜 이래? 할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품에 안았다. 괜찮다,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어떤 사람과 통화할 때 들었어요. 할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둬서 사고인 것처럼 만들겠다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할머니가 더 위험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니?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냉동창고 구경하러 가자고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구경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0살 아이에게 이런 역할을 시키다니.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할머니 편에 설 거예요. 민재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민재야,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더 들은 적 있니? 네.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할머니를 지키려고 적어놨어요. 영자는 노트를 받아들고 펼쳤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가 김 아저씨와 통화 마이너스 보험금 5억 원, 냉동창고 계획, 자연사고로 만들기. 엄마가 서류 숨기는 곳 마이너스 안방 옷장 뒤쪽 서랍. 아빠는 모르는 것 같음. 엄마가 혼자 계획함. 영자는 손이 떨렸다. 민재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민재야, 이걸 언제부터 적었니? 한 달 전부터요.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눈물이 났다. 이 어린 손자가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일을 했다니. 그런데 할머니. 응? 엄마 방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어요. 어제 몰래 봤는데 할머니 보험 서류랑 뭔가 계획서 같은 것도 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제가 가져오기는 무서워서. 영자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영자는 민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이 숨겨둔 서류들을 찾아야 했다.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진 틈을 타 영자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도연과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영자는 숨을 죽이며 옷장으로 다가갔다. 민재가 말한 대로 옷장 뒤쪽에 작은 서랍이 있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영자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서류, 수익자는 아들 도연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 금액은 5억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고 계획서라고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영자는 손이 떨렸다. 메모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1단계 냉동창고 정리 핑계로 유인. 2단계 민재 이용해서 경계심 없애기. 3단계 냉동창고에 가둔 후 자연사고로 위장. 4단계 보험금 청구 동사 마이너스 사고사로 처리. 그리고 맨 아래에는 김철수 보험 설계사 마이너스 010-1234-5678이라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영자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다. 할머니, 어제 엄마가 또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니? 이번에는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제사 때가 기회라고 했어요. 영자는 무릎을 쳤다. 다음 주는 시아버지 제사였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민재야, 혹시 엄마가 CCTV 이야기한 적 있니? 아, 맞아요. 엄마가 김 아저씨한테 냉동창고 CCTV는 꺼놨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영자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CCTV를 다시 켠다면 서연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재야,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니? 네,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비밀 작전을 시작하자. 영자는 민재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제사 전까지 일주일. 그 안에 서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모아야 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영자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손자 민재가 함께 있었다.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사날이 밝았다. 시아버지의 3주기를 맞아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도왔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던데. 큰아들 도윤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추운 곳에는 가지 마시고요. 영자는 그 말에 뜨끔했다. 설마 서연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뭔가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오전 11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도연의 형 도윤과 그 가족, 영자의 친정 조카들까지 총 15명이 넘는 가족이 모였다.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가 반가웠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형님, 사업은 어떠세요? 도윤이 도연에게 물었다. 어려워요, 형. 정말 어려워요. 도연은 솔직하게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있긴 한데. 도연이 말을 흐렸다.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영자는 민재와 함께 조용히 움직였다. 지난 일주일간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민재야, 아빠 사무실에 가서 CCTV 화면을 켜놓았니? 네, 할머니. 냉동창고 쪽 영상이 모니터에 나와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며칠 전 도연 몰래 냉동창고에 CCTV를 다시 켜두었다. 그리고 그날의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오후 2시 제사가 시작되었다. 영자는 제상을 바라보며 시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던 중 영자가 일어났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자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서연이 숨겨둔 보험 서류와 사고 계획서의 복사본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도윤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제가 죽으면 5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자가 사고 계획서를 보여주자 자리가 술렁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뭔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치매라도 오신 건가요? 치매라고요?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일주일 전 냉동 창고에서 일어난 일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사고였잖아요. 어머니가 실수로 갇힌 거고. 민재야. 영자가 손자를 불렀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를 냉동 창고로 유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가시면 나오라고 했어요. 친척들이 경악했다. 민재야, 거짓말하는 거야?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가 김아저씨랑 통화하면서 할머니를 없애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도연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설마 그런 일이. 여보, 믿지 마세요. 저를 믿어요. 서연이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럼 이 영상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영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서연이 영자를 냉동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자가 서연과 보험 설계사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다. 민재가 숨어서 녹음한 것이었다. 사고만 자연스럽게 만들면 보험금이 들어오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자리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모든 친척들이 서연을 경악한 눈으로 바라봤다. 서연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를.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도연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 줄 알고,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는 신고하겠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살인미수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서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서연은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절박했어요. 절박하다고 사람을 죽이려 해도 되는 건가요? 영자는 차갑게 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영자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이 경찰차에 오르기 전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아, 내 어머니. 사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있다. 모든 사람이 영자를 바라봤다. 10억이야. 도연의 입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부동산에 투자해둔 돈인데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영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도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저녁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민재와 둘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 민재야. 이제 안전해. 할머니, 가족이 뭐예요?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란다. 그럼 저랑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는 민재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